2019년 1월 눈보라가 몰아치던 일본 니가타현. 지방 방송국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어느 아이돌 그룹의 이벤트 무대. 무대 한편에서 한 여성 아이돌이 마이크를 든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마이크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관중석은 숨을 죽였고 현장에 있던 누구도 그 말의 무게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야마구치 마호. 당시 NGT 48의 인기 멤버이자 차세대 에이스로 주목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이 사건은 일본 전역을 뒤흔들게 되죠. 아이돌이 자택 앞에서 팬에게 습격당했다. 소속사는 사건을 알고도 숨기려 했다. 멤버들 중 일부가 가해자와 내통하고 있었다.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시스템 전체가 범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오늘 제2파일이 전해드릴 사건은 바로 아이돌 산업의 무대 뒤 절대로 비춰지지 않던 진실, 야마구치 마호 폭행 사건입니다. NGT 48, 일본의 국민적 아이돌인 AKB48의 자매 그룹으로 2015년 니가타현을 거점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역 기반 그룹입니다. 도쿄, 오사카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데뷔한 아이돌이라는 점을 차별점에 있었고, 현지 밀착형 마케팅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아이돌이라는 컨셉으로 운영했죠. 야마구치 마오는 1995년생, NGT 48 결성 초기부터 선발 멤버로 활동했고, 갸름한 외모와 조용한 성격, 진지한 퍼포먼스로 점차 팬층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춤추고 노래하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팬을 진심으로 대하려 노력했고, SNS에서는 늘 다른 멤버들을 챙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응원에 보답하려 했던 멤버였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아이돌 업계 내부에서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구조에 대해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품고 있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바뀌어야 해요. 전 그게 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몇 달 뒤 전혀 다른 의미로 회자되게 됩니다. 2018년 12월 8일 야마구치 마오는 공연을 마친 뒤 니가타 시내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공연 후 팬들과 트위터로 짧은 대화를 나누고 화장을 지우고 옷을 갈아입은 뒤 늦은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그때 현관문을 열었는데 낯선 두 남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마호는 얼어붙었고 그 두 사람은 그녀를 붙잡고 강제로 입을 막으며 넘어뜨립니다. 공포에 질린 마호는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고, 마침 복도 맞은편에 있던 이웃이 불빛을 켜며 문을 열자 두 남성은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중상을 입지 않았지만 그날의 충격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게 됩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당일 밤 2명의 남성 팬이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단순 폭행으로 처리됐고 소속사 측은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무엇보다도 야마구치 마오에게 충격적이었던 건 소속사 경영진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걸 외부에 알리면 그룹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다. 다친 것도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자.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게 낫다.
그녀는 믿었던 회사에서조차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가해자들이 그녀의 귀가 시간을 알고 있었던 이유였죠. 경찰 조사에서 가해 팬들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NGT48 멤버 중 한 명이 마호의 집 주소와 귀가 루트를 알려줬다. 이 말은 마호를 무너뜨렸고 그녀는 며칠 후부터 SNS에 점차 이상한 메시지들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사건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2019년 1월 8일 야마구치 마호는 그날 밤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연속으로 수십 건에 달하는 폭로 메시지를 올립니다. 이 메시지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 전 집 현관 앞에서 2명의 남성에게 습격당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내 집을 알았는지, 어떻게 내가 돌아오는 시간을 알았는지 그건 NGT 멤버가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말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아이돌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그녀는 이 트윗들 사이사이에 자신의 멤버들과 나눈 메시지, 자택 앞에서 찍은 CCTV 캡처 사진, 경찰에 제출한 자료 일부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공식 발표와는 다른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기 시작합니다. 팬들과 일본 전역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트위터는 실시간 트렌드에 야마구치 마호가 오르고 NGT48 은폐, 멤버 내통, 폭행 사건 등의 키워드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NGT48과 운영사 AKS는 침묵을 일관했습니다. 아무런 해명도 없이 마호의 글은 삭제되지 않은 채 수시간 동안 공개되어 있었고 그 사이 일본 내 주요 뉴스 매체들이 이 사안을 보도하기 시작하죠. 결국 다음 날인 1월 9일 NGT48 공식 홈페이지에 단 한 줄의 입장문이 올라옵니다. 팬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중이며 피해 멤버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 애매한 문장은 사건의 본질도 멤버들의 관여 여부도 운영사의 책임도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채 그저 유감의 말을 되풀이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자 팬들과 시민들 그리고 일본 사회 전체가 운영사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왜 멤버가 폭행에 연루됐다는 말을 묵살했는가? 피해자가 되려 침묵을 강요받았는가? NGT48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폭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9년 1월 14일 사건이 폭로된 지 6일 만에 운영사인 AKS는 드디어 기자회견을 엽니다. 하지만 그 회견은 사실을 밝히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더 큰 분노와 혼란을 불러온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기자회견을 요약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폭행 사건 자체는 사실이다. 가해자는 외부 팬 2명이 맞다. 하지만 NGT48 멤버가 정보를 흘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한다. 멤버가 가해자와 접촉한 건 맞지만 고의로 피해자의 정보를 넘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피해자 본인과도 충분히 이야기했고 사과는 받았으며 이미 상황은 수습되었다. 이 회견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야마구치 마호 본인의 입장이 무시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회견 직후 또 다른 SNS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저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운영사는 저를 불러다가 지금 네가 멤버들에 대해 말하면 회사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내 집 위치를 알고 있었고 그걸 멤버가 말한 것을 경찰도 확인했는데 왜 회사는 멤버를 감싸는 거죠? 이 발언은 사실상 소속사가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했다는 정황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회견 이후 일부 NGT48 팬 커뮤니티에서는 사건 당일 가해 팬과 친하게 지내던 멤버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내부 고발성 글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NGT48의 일부 멤버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A는 가해자들과 교류가 있었다. B는 평소 마오를 질투했다. 공연 끝나고 마오가 집에 돌아가는 시간을 그 멤버가 몰랐을 리 없다. 하지만 운영사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 사실 무근이다 라는 입장만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란의 와중에 NGT48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기 공연을 재개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때 야마구치 마오는 다시 무대에 올라섭니다. 2019년 1월 20일 야마구치 마오는 NGT48의 정기 공연 무대에 다시 섭니다. 이번 무대는 그룹 결성 3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이벤트였지만 현장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하고 무거웠습니다. 멤버들이 차례로 등장하고 팬들의 함성은 예전보다 한층 낮은 톤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마오가 등장했을 때 일부 팬들은 기립해 박수를 보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MC가 마이크를 넘기자 마오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게 무서웠습니다. 사실 여기에 서도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팬분들의 걱정해주고 응원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거짓말쟁이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저는 단 한마디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아이돌을 사랑했고 지금도 아이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하지만 그 아이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마이크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장면은 생방송으로 중계되었고 그녀의 눈물과 침묵은 일본 전역의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관객석 일부는 울고 있었고 함께 무대에 선 멤버 중 몇몇은 그녀의 눈을 피했습니다. 4월 21일 야마구치 마오는 공식적으로 NGT48 졸업을 발표합니다.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올린 마지막 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남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누군가에게 불편했고 나는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내가 아이돌을 하며 바라보고 있던 건 단 하나, 진심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걸 할 수 없다면 떠나는 게 맞겠죠. 그녀의 졸업 발표 이후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졌고 일본 내 여론은 급격히 운영사와 소속 그룹에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한편 사건에 연루됐다고 의심받은 멤버들은 공식적으로는 관여 없음으로 발표됐지만 공연에서 점차 모습을 감추거나 몇 달 뒤 그룹을 떠났습니다. AKS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으며 NGT48은 한동안 공연과 방송 출연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치들은 뒤늦은 사후 약방문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돌은 왜 팬들에게 습격당할 수밖에 없었나? 운영사는 왜 그 피해자를 지키지 않았나? 멤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나? 마오는 끝까지 아이돌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을 웃게 하고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자신을 응원하는 팬들에게 진심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어느 날 밤 현관 앞에서
낯선 남자들의 손에 의해 짓밟혔고, 더 나아가 그녀를 지켜줘야 할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닫고 외면하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그건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진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일본 연예계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야마구치 마호 폭행 사건, 그녀가 남긴 말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아이돌이란 무엇인가, 팬과 연예인은 어디까지 연결될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누구를 지켜야 하는가를 묻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 되었습니다.